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 토픽 쓰기 54번 예상 문제라고 올렸던 그 두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인데요. 보통 때하고 조금 다르게 선생님하고 쓰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쓴 것을 수업하는 장면을 그대로 녹화를 했습니다. 친구들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니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토픽 쓰기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쓴 글을 선생님이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쓰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좋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토픽 시험 잘 치세요, 여러분. 화이팅! 이거 혹시 수업 우리 녹화하는 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여러분 얼굴 나오는 거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 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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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그러면 요거 새로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대로 그냥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러면. 네. 네. 네네. 제가 실수 많이 아 했을까 몰라요. 이거 진짜 자기들 얼굴도 그대로 녹화되는데 괜찮죠? 유튜브 올릴게요.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실수 많이 안 했어요. 잘 썼어요. 괜찮아. 네. 첫 번째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거에 대한 영상이죠. 문제죠. 그죠? 맞벌이 부부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작은 문제 3 개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원인,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키울 때 겪는 어려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요렇게 3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단이 4 개가 나와야 되죠. 그죠? 문단 먼저 네. 한번 볼게요. 여기에 1 개, 2 개, 3 개, 4 개. 그렇죠. 문단 4 개. 그러니까 700자 쪼끔 넘어갔네요. 그죠? 네. 요 정도 넘어가는 거는 뭐 괜찮아요. 아니다. 이게 600자짜리 또 썼나? 600자. 네. 그래서 왜 700자 맞춰서 안 써요? 이렇게 쓰면은. 30분 전 안에 그거밖에 못 해요, 선생님. 그래도 700자 답지 양식으로 써야 그걸 아, 쪼끔 네. 네. 다음 문제는 700자로 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거 먼저 잘 돼 있는지 볼게요. 여기에 맞벌이 가정이 높아지는 원인. 그렇죠. 여기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갔고, 두 번째도 그렇게 최근에 맞벌이 가정의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렇죠. 문제 해서 키워드 들어갔고,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요 기본적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큰 거 먼저 확인하고 이제 작은 거 볼게요. 부분 볼게요. 자, 글쓰기를 할 때도 이렇게 하세요. 큰 부분 먼저 확인하고 작은 거를 채워 나가는 것이 좋아요. 자, 현대 네. 사회에서 과거와 달리, 글씨 틀렸네요. 대부분 네. 부부가 모두 근무하는 맞벌을 거의 볼 수 있다. 맞벌이를 해야죠. 네. 네. 맞벌이를 거의 볼 수 있다도 괜찮고 그냥 많다 해도 됩니다. 많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하고 수많은 일도 필요하다. 두 사람이 모두 일을 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안 고쳐도 되지만 요런 거 한번 볼게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주어죠. 네. 그죠?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맞아요? 그럼 네. 뒤에 있는 문장도 부모가 주어예요. 맞죠? 네. 근데 부모가 네. 수많은 일도 필요하다? 아, 쪼끔 이상하죠. 그죠? 네. 이렇게 네. 똑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어야 하고 부모가 많은 일도 해야 한다. 뭐 요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필요하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음. 네.
요렇게 써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먼저 맞벌이 가정이 높아지는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부부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정이 잘 좋지 않은 데다가 어떤 사정? 물가, 기름값 등의 생활비까지 모자라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의 교육비도 마찬가지인다 아니고 마찬가지다. 네. 어떤 사정이 좋지 않아요? 그럼 요즘 대부분 사전은 조금 어려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경제적인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비용이 네.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여기에다가 또 다른 이유 또는 하나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제적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아, 네. 뿐만 아니라 하면 지금 여기에 경제적인 아. 이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네. 이유도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 아, 경제적인 이유인데 다음에 나오는 것도 또 경제적인 또 이유면 여기는 글쎄요. 게다가 이런 게 더 네. 게다가. 게다가. 게다가는 더 심해요.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사정이 잘 좋지 않은 데다가 해서 이때 사정을 만약에 경제적인 사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가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잘 좋지 않은 데다가 할 때 잘은 없어도 괜찮죠? 네. 네. 세계적인 경제 사정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세계적인 경제 사정. 사정이 좋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렇게 최근에 맞벌이 가정의 부부가 아이를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었던가? 두 번째 문제가. 네. 어려움. 어떤 것이 네. 있습니까? 어려움하고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기는 어려움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문제하고 네. 어려움은 조금 다르니까요. 그죠? 네. 아이를 키울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아이의 정신적인과 육체적 성장에 대해 걱정이다. 정신적, 육체적 이렇게 쓰려면 여기 인이 필요 없고요. 아, 네. 정신적하고 쉼표 이렇게 쓰면 돼요. 과도 없어도 돼요. 네. 육체적 성장에 대해 걱정이다. 여기에 걱정 이런 게 명사이니까 여기 대해가 아니고 대한. 네. 아, 네. 네.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대한 걱정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글씨를 부모들의 사랑과 기본적인 교육을 이런 거 실수하면 돼요. 교육을 받아야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방향이 틀렸어요. 보세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네. 같이 있어주지 않아서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잘 클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어려움은 뭐예요?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 그게 어려움이죠. 아, 네. 네. 문제라고 생각하면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안 좋아요 하는 거고 어려움은 이런 게 힘들어요 하는 거라서 조금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메모할 때 문제를 확인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이너스 많이 되겠죠. 그죠? 자, 네. 그다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거 해결하기 위해 할 때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아마 다르게 나왔겠죠.
아이를 네. 낳으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의무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근무 시간을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부부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해소되고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이다. 효과는 될까가 아니고 효과가 있다 없다 더 좋아요. 효과가 네.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요런 문제는 지금 어려움, 두 번째 작은 문제가 어려움, 세 번째 작은 문제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그죠? 어려움을 네.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어려움하고 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네. 모모민트는 어려움을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잘 자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돈을 줘라. 그리고 직장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마음대로 하게 해줘라. 이렇게 했어요. 조금 관계가 없죠. 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처음에 메모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이걸 보는 거죠. 메모한 거를 볼 때, 아, 나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랄 수 없다고 했네. 그런데 정책은 돈 주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출퇴근 시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 이거 했네. 그 문제는 완전히 집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고, 그거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돼서 조금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어렵다로 했으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 경제적인 문제는 출산 지원금을 준다고 했고, 그죠? 경제적인 네. 문제는 출산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는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관계가 생기죠. 네. 요걸 한번 확인해야 돼요. 쓰기 전에 메모를 쭉 하고 나서 메모한 것만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고쳐야겠다. 메모한 거 확인하고 쓰기 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는 어려움을 문제로 잘못 생각해가지고 조금 점수가 많이 깎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선생님들이 보고 처음에 3급 잘 쓰는 친구 또는 4급 조금 못 쓰는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어, 한 3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요 부분에서 문제가 네. 다르게 어려움을 문제라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마이너스가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이 떨어지고 24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요것만으로. 네, 54번만. 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인 인구 문제로 낸 거죠. 자, 노인 인구는 작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 문제가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가 고령화 사회다 했고 어떤 변화 생기느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여기가 문제하고 해결 방안이네. 그쵸? 네. 네. 어떤 변화가 생기냐 문제가 뭐냐 해결 방안이 뭐냐 요 세 개를 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문단이 하나 둘 셋 넷 문단 이렇게 잘 나눠서 썼고요. 지금도 600자짜리 썼으니까 이제 560자 정도 썼네요. 그쵸? 네. 네. 자, 그럼 지금 보면 모모민트가 좋은 게 뭐냐면 처음하고 문제 3개가 되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죠? 요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건 잘했어요. 어떤 걸 되게 길게 쓰고 어떤 걸 정말 짧게 쓰고 이렇게 하면 안 좋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써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작은 문제 키워드 잘 잡았는지 볼게요.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네, 변화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문제 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해결하기 위해 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썼네요. 네, 요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분적인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는이 아니에요. 현대사회는이 아니고 이건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네. 어떤 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도 아니고 어떤 나라는 고령화 사회 넘어서 고령 사회고 그러니까 여기에 현대사회는이 아니고 한국은 문제에서 현대사회가 아니고 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한국은 네. 현대사회 하면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되어야 현대사회는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른 나라들은, 여러분 나라들은 아직 고령화 사회 아니지 않아요? 네,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 모모민트 나라도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네. 또 일본이 고령 사회고 한국도 지금 2020년부터 고령 사회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현대 사회는 이렇게 말해버리면 틀린 말이 되니까 조금 위험하죠. 옛날보다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건강을 지키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평균 인구가 아니고 평균 수명, 수명. 수명. 몇 살까지 살아요 하는 게 평균 수명. 평균 네. 인구는 몇 명이에요 하는 게 평균 인구. 아,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있다. 이 첫 부분 되게 잘 썼습니다. 요거 현대 사회는 이 부분만 한국은으로 바꿨으면 처음 쓰기가 되게 잘 됐어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노인과 청소년 인구의 큰 차이가 될 것이다. 차이가 여기 생기다 또 써서 생기다 쓰기 그래서 될 것이다 라고 쓴 거예요. 네. 그럼 요거는 약간 이 단어 알아요? 벌어지다. 벌어지다. 갭이 생기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이가 커진다라는 말도 괜찮아요. 네. 차이가 벌어지다, 차이가 커지다. 괜찮습니다. 조금 더 쉬운 단어로 쓰려면 차이가 커질 것이다. 조금 더 다른 단어 써보고 싶으면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에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로 인해 직업 생활의 생산 인구가 줄어지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거를 이 변화해서 미리 써버리면 나중에 문제에서 조금 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변화를 노인 인구와 청소년 인구 수에서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거 하나, 그리고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이 두 개를 가지고 변화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노인 인구,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지. 노인 인구가 높아진 것 때문에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 부담, 이런 어려운 단어 잘 썼네요. 재정 부담은 경제적으로 내가 세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죠.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퇴직한 후에도 대부분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와서 이건 아닌데 해오다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이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복지 비용도 증가하였다.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하면은 이게 원인이거든요. 이게 아서어서죠. 하여서. 그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복지 비용의 증가의 원인은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썼으면 요게 원인이고 요게 결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퇴직한 후에도 대부분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서 복지 비용도 증가하였다. 이거는 사실이 조금 틀린 문장이에요. 가족과 네. 함께 동거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같이 사는 거랑 복지 비용은 조금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퇴직한 후에 일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복지 비용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노인들이 또 이제 일자리를 하니까 일자리를 구하니까 경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맞네요. 그리고 노인들도 뭐 나 돈 많이 안 줘도 괜찮아요. 일만 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경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요것도 잘 썼는데요.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 복지 혜택을 주고 이와 같이 노인들을 위해 은퇴 이후에 연금과 저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개인의 인식의 변화는 어디 있어요? 그 출산율에 대해 근데 모멘트 이것 봐요. 개인적인 네. 인식의 변화와 국가적 지원. 근데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 복지 혜택을 주는 건 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아니죠. 맞죠? 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개인적인 인식의 변화고 하나는 국가적 지원이야 했는데 개인의 인식 네. 변화가 여기에 없어요. 네. 음. 내가 그거 복지 혜택이 있으면 아이들을 더 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국가의 지원인 거죠. 그렇죠. 복지적으로 복지 정책을 주는 거는 국가의 지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식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인 거고 만약에 뭐 인식의 변화라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바꾸는 거지. 아이를 키울 때는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아이 키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라고 생각하는 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런 게 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되겠죠.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맞벌이 가정 그 글보다는 훨씬 더 잘 썼네요. 문장도 좋고 요 네. 정도 쓰면은 32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0점에서 네. 32점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통신기술 개발. 요거는 문제가 뭐였죠? 교육 형태가 그 교육 형태에 대한 변화 그 문제네요. 그쵸? 보면 교육 형태에 대한 변화가 생긴 원인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인 교육이 뭔지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조건 요렇게 세 가지 문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현대 사회에서 통신 기술이 지속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지속하다는 그런 단어가 없고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데 통신 기술이 했으면 개발하다가 아니고 개발되다. 네. 네. 을을 하다 이가 되다. 그러면 네. 통신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형태도 변화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냥 변화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쓰세요.
네. 문장의 마지막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네. 필요 없는 말을 문장의 마지막에 막 많이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모모민트가. 네. 네. 변화하고 있다. 뭔가 길게 써야 될 것 같죠? 그런 기분 알아요. 네. 네. 600자 넘어가야 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 문장 마무리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높아진다. 이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많아진다, 증가한다가 더 좋죠. 아, 그죠? 네.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여기에 많아진다, 증가한다 말고 조금 더 다른 단어 쓰고 싶으면 대중화되다, 일반화되다 이런 말도 괜찮아요. 네. 네. 여기에 이 가가 있으니까 되다를 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일반화된다는 거는 보통이 됐어요. 이 말이. 특별한 거 아, 아니에요. 보통이 됐어요. 그렇게 일반화되면서. 요런 말 좋죠. 대중화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 뜻이에요. 일반화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게 뭐죠? 같이 수업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수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프라인 교육도 선생님하고 학생이 모두 있어야 되고 온라인 교육도 선생님하고 학생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학생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쓰고 싶었던 걸까요? 아,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생각해서 음, 제가 온라인으로 하면 선생님과 학생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 그런데도 여기 함께가 아니고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수업을 받을 수 네. 있어요. 네. 금방 좋은 문장을 말했잖아요. 근데 쓰기를 할 때는 뭔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네. 또 네.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할 수 있다가 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업을 받다 하면 학생들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선생님은 네. 수업을 받다고 안 하니까. 그 네.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한 교육 형태의 원인과 조건은 효과적인가? 원인과 어떤 효과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네, 네. 네. 그렇다면 변화한 교육 형태의 원인과 효과적 교육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네. 마지막을 항상 전체 문제를 다 안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만나지 않아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첫 부분을 끝내도 괜찮아요. 네. 네. 그 작은 문제 3개를 꼭 첫 부분에 마지막에 전체를 다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먼저 교육 형태에 대한 변화가 생긴 원인은 학생들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학생은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학생은 반복해서 공부해야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편이다. 아, 그래요? 학생들의 학습 속도가 다 달라서 온라인 교육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 조금 녹음하고 다시 공부할 수도 있어서 조금 네. 네. 그런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근데 여기에 보세요. 네.
통신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육의 형태가 변한다고 처음에 모빌리티가 말했잖아요. 네. 네. 근데 학생들은 옛날에도 수준이 다 달랐어요. 옛날에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잘 못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온라인 수업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지금 모모민트가 말한 거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원인이 아니고 장점인 것 같아요. 잘 모를 때 반복해서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은 선생님이 없으면 내가 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는데 온라인 네. 수업은 수업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요건 조금 원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쓴 건 아니지만 교육 형태에 대한 변화가 생긴 원인을 안 쓴 건 아닌데 아주 잘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세모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어떤 교육은 효과적인지, 여기는 이가 더 좋고요.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겠다. 교사와 학생이 한 공간에서 진행할 때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는 이건 아니죠. 주어가 학생들이에요, 참여예요. 저기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네. 그럼 무엇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학생들의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네. 마지막에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네. 참여는 그럼 요거는 주어가 아니죠. 학생들의 네. 적극적인 참여는 제일 중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수업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교사가 직접 설명하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수업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질문하는 등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이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네. 한 공간에서 진행할 때 이 말은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 공간에서 우리는 진행하지 않아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아, 지금도 모모민트는 제주도에 있고 선생님은 부산에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한 공간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진행할 때라고 딱 조건을 걸어버리면 우리는 네. 지금 효과적인 교육이 아닌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요거는 빼는 게 좋겠죠. 이에 따라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일 중요하다. 요거를 다 빼고요. 네. 몽땅 빼고 교육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조건은 아니고 여기도 이게 명사니까 조건이 명사니까 이게 위해가 아니고 위한 그렇죠. 위한.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조건은 발로 수업 방법의 다양성. 발로? 발? 발로. 뭐지? 아, 이거 바로? 네네. 바로. 발은 손발 할 때 그 발이잖아. 발로 수업을 해야 되면 선생님은 발로 수업해야 돼. 아, 깜짝 놀랐어요. 발로 수업해야 돼. 네, 바로 수업의 다양성. 바로. 네, 바로 수업의 다양성이다. 수업 방법의 다양성이다.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효과적인 수업 공간을 또 여기 공간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효과적인 수업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도 토론, 토의 등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네. 네. 요거도 이제 두 번째에서 요게 조금 한 공간이라는 거, 이 왜 공간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간을 계속 네. 얘기해서 공간. 조금 애매했어요. 요렇게 쓰면 한 24점? 20점에서 24점? 이렇게 약간 내가 포인트를 잘 못 잡아서 그래. 글을 못 써서 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포인트를 놓쳤어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게 기술의 발달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원인을 장점으로 조금 잘못 생각하면서 포인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네. 20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까 요 앞에 그 노인 문제는 선생님 한 32점 정도 얘기했죠. 그죠? 네. 그 네. 똑같이 모모민트가 쓴 거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니까 10점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네. 네. 이거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공동체 문제 결정할 때 다수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수결은 요거는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필요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한번 볼게요. 공동체 문제를 결정할 때 다수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수결은 여러 사람의 주장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 여러 사람의 주장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주장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거는 의견이고요. 여러 네. 사람의 의견을 그다음에 이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고요. 다수결은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알아요? 받아들인다라고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는 인존하나? 수용. 여러 사람의 수, 의견을 네, 수용한다는 점에서 수용, 받아들이다. 아니면 정말로 받아들이다. 네, 받아들인다는 이렇게 수용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 자, 다수결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네. 투표 아니요 투표. 투표이다. 반장, 학교 반장부터 대통령까지 대표적인 사람을 선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투표로 결정한다. 개인적으로 원하고 지지하고 싶은 사람을 꼽아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건을 맞기 위해 조건을 할 때는 맞추다. 사동으로 써야죠. 조건을 맞추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이때 다수결 덕분에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만도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나 다수결은 무조건 긍정적인 선택이 아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10명 중에 7명은 한 문제에 대해 맞다고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 문장을 다수결이 다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한 부분만 부정해야 돼요. 부분 부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결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요 다수결이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수결이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말이 복잡해졌어요. 무엇이든지 정답이 인 아니다. 것은 아니다. 아, 네. 무엇이든지 정답인 것은 아니다. 아니면 모든 결정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어, 부분 부정은 항상 뭐뭐은는 아니다. 100%은 앞에 100%의 상황을 쓰고 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다 김치를 좋아해요? 100%는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모두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국 사람도 이런 토픽 쓰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한국 사람은 모두 다 쓰기 잘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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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국 사람 모두 다 쓰기 잘해요? 아니에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건, 한국 사람이라는 조건, 그 다음에 100%의 상황은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쓰기를 잘한다. 그 100%의 상황,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죠? 자, 따라서 올바른 다수결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소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나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다수결을 사용할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가능할 것이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끝. 네. 모모민트는 자기만 날씬하고 문장은 다이어트 안 시켜요. 자, 이렇게 딱 끝내야 돼요. 좋습니다. 네. 요 부분으로 여기 이제 긍정적인 선택이 아니다 하는 게 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한 문장이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거 정도 세모. 네. 요거도 한 24점? 20점에서 24점? 24점? 26점 정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게 프리안타죠? 그쵸? 네. 네네네. 프리안타가 열심히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쓰고 또 일하고 쓰고 이렇게 한 건데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맞죠? 프리안타 네. 이번에 네. 6급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모민트, 프리안타, 나비 모두 6급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시대가 변화하면서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가정을 자주 눈에 띈다. 가정이 네. 자주 눈에 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니까 아기를 키울 때 가족 내에 불행이 일어난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취업률 증가이다.
4차 산업화로 인해 이전의 남자들의 힘으로 했던 일이 기계화되면서 남녀 구별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쉬워지고 있다. 다음 원인은 주택 가격이다. 예전보다 현재 국가의 지역 발전에 따라 주택값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집을 사기가 어려워서 부부 둘 다 돈을 벌어야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네.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키울 때 겪는 어려움은 아이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이다. 이는 아이의 언어적 발달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 부모의 돌봄이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의 언어적 장애가 생기면 부모가 고생을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그 다음은 여성들만 고생을 많이 한다. 왜?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그건 선생님 좀 바로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는 자리 없어서 못 썼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형용사예요. 필요한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잘 돌보아야 한다. 이게 정책이에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잘 돌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의 잠재력이 발달하고 앞으로 아이가 갈 길을 정할 수 있고 부모의 말을 잘 들을 것이다. 다음은 집안일을 할 때 부모가 서로 도움을 주고 해야 한다. 앞부분은 너무 잘 썼는데 뒤에는 네. 여기까지 있잖아요. 프리한타. 이 네. 원인까지는 아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죠? 4차 산업혁명, 뭐, 여성의 취업률, 요 주택 가격, 막 이렇게 했는데, 요 다음부터는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하고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너무 네네. 사회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은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해결 방안은 어릴 때 부모들이 잘해줘야지.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메모를 하고 썼어요. 네. 메모, 어? 저는 선생님께 한번 보냈어요. 메모도 보냈어요. 근데 음. 메모를 하고 나서 우리가 메모를 하는 이유는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실수를 찾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메모를 하고 나서 그냥 메모 그대로 글을 쓰면 사실은 메모를 굳이 안 써도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메모만 보고 프리한타가 쓰기 전에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는 주택 문제, 4차 산업혁명, 여성 취업률 이렇게 했는데 뒤에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잘 돌봐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데 이거를 조금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쓴 것 같지 않은 느낌? 두 명이 쓴 것 같아요. 이 윗부분하고 이 아랫부분하고 두 사람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맞벌이 가정이 아이를 키울 때 겪는 어려움은 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뭐를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여성의 취업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이를 집에서 아이의 학업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보살펴줄 엄마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겠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아이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부모님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 위에 있는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게 네.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맞죠?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돌봄이 중요하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는 그럴 시간이 많이 없다. 이거를 조금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 네. 아이의 언어적 장애가 생기면 부모가 고생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너무 부모 중심이에요. 부모님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생기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언어 장애가 생기면 제일 힘든 거는 그 아이잖아요. 돌봐해서 본인도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고생을 하지만 부모님은 그 아이를 이렇게 뭐죠? 하지만 내가 장애가 있으면 내가 제일 불편하겠지. 맞잖아요? 근데 이 네. 아이의 언어적 장애가 생기면 부모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렇게 부모님 고생 안 시키게 아이가 언어 장애가 생기면 안 되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맞벌이 가정이라서 맞 선생님, 그거는 그 부모가 직장에 다닐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있는데 많은 시간을 그분들이랑 보내고 있어서 부모님의 말 잘 듣지 않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 잘 듣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써야지. 여기에는 그냥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선생님, 길어서 왜냐면 줄였어요? 길어서 저는 이거 선생님께 카카오톡 개인톡으로 보냈어요. 봤어요. 근데 봐봐요. 너무 길어서 줄일 때 만약에 줄인다면 네, 지금 프리안타가 이 겪는 어려움으로 크게 잠깐만요. 예. 겪는 어려움으로 크게 여기 학업 1번 학업 그다음에 네, 2번 언어 발달 그리고 3번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다음 4번 여성들만 고생을 한다. 맞아요? 네, 네. 그럼 4개나 썼잖아. 선생님이 네. 보통 메모할 때 하나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 몇 개 정도 쓰라고 했어요? 2개요. 2개요. 맞아요. 2개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이 문제만 우리가 요거 작은 문제 하나만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개씩만 네, 메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너무 길게 써서 그걸 줄여야 된다면 뭐를 줄여야 돼요? 이거 3번, 4번을 빼야지. 네, 3번, 4번을 빼고 1번, 2번을 자세히 써야죠.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너무 많으니까 좋은 거 2개만 남기자. 그래서 언어 발달, 맞벌이 가정 언어 발달, 부모 말 안 듣는다, 여성들이 고생 많이 한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러면 나는 이건 조금 쓰기 어려울 것 같아. 이건 조금 부모 말 안 듣는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나 할 말 있어. 그러면은 1번, 3번을 남기고 2번, 4번을 빼는 거야. 요렇게 네, 줄여야지 1번, 2번, 3번, 4번을 첫 번째 문장만 다 가지고 오고 나머지를 다 빼버리면 이건 좋은 글쓰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거 쓸 때가 알게 됐어. 이거 여기 700글자 넘어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썼어요. 처음에 쓸 때는 몰랐는데 원고지에 네, 써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네, 줄일 수 있는 만약에 요약해봤는데 또 잘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2개만 생각하세요. 내일 시험 칠 네, 때는 이거 너무 네, 많이 네, 생각하면 머리 더 복잡하니까
네. 내일 시험 칠 땐 2개씩만 생각해가지고 그거 쓰세요. 자,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요것도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아까처럼 학업에 네.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건 사실은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느냐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공부를 봐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 주느냐고 하면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조금 더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준다. 또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부족한 공부를 조금 가르쳐 준다. 이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규칙으로. 네.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게 정책이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프리랜서가 쓴 거는 아무것도 정책이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 잘 돌봐야 된다는 건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책이 아니니까 이건 조금 쓰기가 안 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3번은 안 쓴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잘 썼는데 조금 아까워요. 지금 선생님이 볼 때 이 정도 쓰면 5급 후반 또는 뭐 요 윗부분을 볼 때는 5급 후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밑에는 조금 문장도 조금 너무 쉽고 그래서 이 학생은 5급 후반 처음에 읽을 때는 5급 후반이에요 생각하다가 이쯤 읽으면서 조금 낮출 것 같아요. 4급 후반이나 5급 초반 정도로 조금 낮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점수를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안 쓴 거라고 생각해요. 3번째 문제는 안 썼어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아주 잘 썼어요. 2번 문제는 세모예요. 3번 문제는 안 썼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점수가 쭉 내려가죠. 그래서 4급 후반 15 20 28점 정도? 근데 만약에 요거 그대로 썼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잘 썼던 게 쭉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네. 5급 치면은 40점 정도 받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쓰기가 네. 그래서 점수를 올리기도 쉬워요. 점수를 올리기가 듣기나 읽기보다 훨씬 쓰기가 점수 올리기가 쉬워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이런 실수를 내가 하는구나. 내일은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그쵸? 네. 오늘 알았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 문제 한번 볼게요. 고령화 사회란 어떤 국가에 그렇죠. 어떤 국가에 이렇게 쓰면 돼요. 전체 현대 사회가 아니고 어떤 국가의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 이상, 7%로 이상이 아니고요. 7% 이상의 사회죠. 보건 인증과 의학기술의 발달하고 아니고요. 기술이 발달하고죠. 네. 뭐가 발달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생기는 변화는 노인을 보호해야 할 때 책임감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이다. 네, 생기는 거 말고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과 이는 국가가 예? 국가와 개인적으로 국가와 개인이 뭐뭐 덕으로 할 때 와과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적과 개인적으로 하든지 국가와 개인이 하든지 이 와과를 중심으로 앞뒤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와 개인이 이렇게 바꿔줄게요. 네. 네네. 이는 국가와 개인이 갖춰야 할 책임감이다. 국가에서는
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고 공공시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자, 이용하다니까요. 공공시설이가 아니고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해야 한다. 다음은 경제적 위기가 생긴다. 노인 사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분야별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생산률도 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지금 여기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변화만 써야 되는데, 여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막 이런 것까지 다 써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잖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 다른 걸 쓰기는 했네. 프리한타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내네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 내용이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이러지는 않죠. 네. 네. 그거는 진짜 좋은 거네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여기에 뭘 써야 돼요. 하나도 생각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프리한타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 게 훨씬 더 쓰기가 좋아요. 왜냐면 안 쓰면 되니까. 내가 몇 개만 골라서 쓰면 되니까요. 네. 여기에서도 사회적인 책임감이다 해가지고 책임감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이 썼어요. 지원금, 공공시설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100자부터 350자, 200자 정도? 이 정도는 또 괜찮은데. 네. 200자 정도. 한 문제를 가지고 200자 정도로 맞춰주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책임감하고 문제는 일단 변화 자체는 국가와 개인의 책임감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요 두 가지를 변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 이제 문제 이야기합니다. 문화가 사라진 것이다. 전통 문화. 네.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전통 문화가 전동 이거 봐줬어요. 네? 이거 봐줬어요. 전동 문화라고 있었어요. 제가 원고지에 있을 때 전동 단어 못 썼어요. 빼먹고 썼어요. 네. 네. 원래는 썼는데, 네. 전통 문화가 사라진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자식이 없어서 그 민족의 예절,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다음은 일하는 사람이 감소되고 젊은 층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하면 지금 하나도 없는 거니까 사라지는, 진 것이다. 네, 사라지는으로 할게요. 그리고 젊은 층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문제를 전통 문화 사라지는 거 하나,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감소되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네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첫째, 저출산으로 인해 사라지는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일하는 사람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의 경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네, 원인으로 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근데 이건 질문인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인이 많은 거잖아요. 네. 노인이 많으면 일단 전통 문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더 많아질 거예요. 전통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거에 그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밑에 그 유아 청소년 인구가 적다는 거하고 연결이 된다 해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느낌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요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전통 문화가 사라진다? 그거는 말이 안 선생님,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음. 여기 노인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문화가 여기 유지해야 할 사람이 없어서 문화가 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리안타가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노인 인구가 많아서 저출산 때문에 그걸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중간 과정을 썼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거예요. 네. 네네. 자, 요 정도 썼으면 봅시다. 요 정도 쓰면 한 38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8점. 근데 우리가 51번하고 52번, 53번을 잘 쓰잖아요. 그쵸? 네. 51번도 10점 다 받을 수 있고 52번도 10점 다 받을 수 있고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네. 53점도 그냥 53번도 실수 조금 많이 해도 20점 정도는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러면 음, 여기서 이 문제에서 38점을 받잖아요. 그러면 50, 60, 78점이에요. 여기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고득점 받을 수 있는 그런 쓰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지만 쓰기를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네.